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캐프에서 출시한 무선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액티브 스피커 하면은 뭐 LS50이나 LSX 이런 스피커 상상하실 텐데 이번에 좀 특이한 스피커 컨셉으로 좀 나왔습니다. 요즘에 캐프 하면은 캐프가 그들이 오랫동안 정말 이렇게 개발해 온 동축 스피커 유닛 개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액티브 스트리밍 스피커에서는 정말 입지전적인 메이커가 됐죠. 그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이제 그 플로어 스탠딩 타입의 LS60 예. 와이어리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LS50 예. 와이어리스 2, 그다음에 LXX, 그다음에 LXX2 LT.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예. 한 3, 4년 동안에 계속 터져 나왔어요. 예. 맞아요. 이제 액티브 스트리밍 그 스피커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됐는데 그 이면에는 동축 유닛인 유니큐 그 드라이버 11세대를 넘어서 이제 12세대까지 발전을 했고요. 그 외에 또 서브우퍼, 제작 서브우퍼가 출시가 돼서 거기도 유니코어라는 또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했고요. 이런 스트리밍 스피커 내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DSP라든가 뭐 EQ라든가 그리고 캐프 커넥트라는 자신들만의 또 스트리밍 플랫폼을 개발해서 굉장히 좀 사용 편의성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진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스피커를 다시 출시를 했어요. 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어디다가 뉴스를 하나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 스피커인데 이게 코다 W라는 스피커예요. 그렇죠. 근데 바로 리뷰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리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캐프 코다 와이어리스 이 스피커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캐프 코다 W 이 스피커 면면을 보면은 저는 옛날에 이 캐프에서 이 와이어리스 뭐 스트리밍 스피커 나오기 이전에 뭐 X300A라든가 이런 액티브 스피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거의 후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름에 코다가 붙어 있어서 이게 옛날에 캐프의 옛날 모델 중에 하나 있었죠, 원래 코다라고. 그렇죠. 완전 베스트셀러 코다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네. 코다 1이 이제 얘의 어떤 그 원형이 예. 되는데, 오리지널이 되는데, 그 코다 1이 1971년에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2, 3 해갖고 코다 9까지 나왔어요. 그래갖고 네. 코다 9이 단종된 게 2000년대 초예요. 그러니까 코다 오리지널로 기존으로 하면은 진짜 한 50년 만에 예. 지금 이제 다시 옛 코다를 이제 부활을 시킨 건데,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코다, 그러니까 1971년에 코다가 딱 나왔는데 그 유닛이 뭐냐면은 그 당시 BBC에서 내부에서 사용한 그 예. 유명한 LS3/5 그렇죠. 그 완전 전설적인 레전드 네. 밀폐형 스피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스피커에 들어가는 유닛을 캐프가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유닛 T27 트위터하고 예. B110 4.5인치 우퍼를 장인의 유닛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밀폐형 그 인클로저에 담았던 투웨이 북쉘프 스피커가 코다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로저스에서 상용 LS 예. 3/5A가 나온 게 74년 말이니까 아, 네. 그거보다 한 3, 4년 먼저 나온 어떻게 네. 보면 그 BBC 북쉘프 스피커의 그 사운드 원형을 제시했던 스피커가 바로 코다였거든요. 아, 네. 그거를 이제 다시 부활을 한 건데, 저희가 이제 전에 이 Q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아, 그 엔트리 예. 그 시리즈 중에서 Q 콘체르토 메타 한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진짜 좋았었어요. 그렇죠. 그 3웨이 스피커였는데 예. 그 콘체르토도 역시 1969년에 캐프 최초의 3웨이 스피커가 콘체르토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콘체르토도 그렇고 이 코다도 그렇고 60년대 말 70년대 캐프의 어떤 이름을 전 세계에 좀 알린 네. 그런 모델들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그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거의 그 헤리티지를 좀 되짚어 보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이 액티브 스피커의 시대를 새롭게 또 열어가겠다. 그렇죠. 뭐 이런 좀 자신들의 좀 의지를 이름에다가 좀 담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한 최소 50년은 넘는 업력이 있어야지만 이런 걸 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디오 벡터의 그 트라페즈 이메이진도 그렇고, 네. 뭐 JBL의 엘베 클래식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역사가 있고 한 50년 전의 거를 그 헤리티지를 다시 한번 예.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재해석하는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은 예. 그 브랜드는 일단 최소 5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는 브랜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스피커는 네,
어떤 기능과 뭐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다라는 정말 70년대에 나왔던 그 스피커에서 이름을 가져왔지만 그 스피커와 설계나 기능적인 면은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2A라는 거 말고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선에다가 네. 액티브 스피커고. 그렇죠. 일단은 여기는 동축 스피커입니다. 이게 동축 그 캐프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로 5.25인치 알루미늄 마그네슘 진동판을 채용한 미드 베이스 우퍼가 있고 그 중간에 일반적으로 이제 페이지 플러그나 더스트캡이 위치한 부분에 트위터 1인치 알루미늄 돔 트위터가 장착돼 있는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보면은 제 쪽에 있는 게 이제 프라이머리 스피커입니다. 내부에 앰프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티 앰프나 이런 거가 필요가 없어요. 음악 듣는데 이 스피커 외에 다른 소스 기기나 앰프 뭐 이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프라이머리 스피커라고 하고 이쪽에서 모든 디지털 입력이나 이쪽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김P님 쪽에 있는 게 이제 세컨더리 스피커. 그렇죠. 예, 예전에는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어감이 좀 그래서 요즘에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왠지 마스터 슬레이브 그러면 좀 약간 갑을 간 게 뭐 약간 종속된 느낌. 그렇죠. 그래갖고 요즘엔 이제 프라이머리 뭐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그렇게 이제 붙이고요. 그러면 두 스피커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 인터 케이블을 보면은 예. 대충 그 감이 오잖아요. 근데 예. 얘는 USB 케이블로 두 개를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디지털 케이블로 연결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프라이머리 스피커에서 라인 입력이라든지 디지털 입력을 받아서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얘한테 보내고 보내주는 USB 거죠. 케이블이라는 거는 또 5V 전기 신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장 클래스 D 앰프를 또 구동을 하고 예. 그런 면에서 USB 케이블로 연결됐다 그러면 이게 각각 앰프가 내장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USB 입력 단자가 있고 이게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USB-C 그 규격의 케이블이 3m짜리가 기본으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그냥 연결을 하면 되고요. 뒤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유선 단자들이 이제 집요하게 이쪽에만 마련이 돼 있죠. 세컨더리 스피커에는 USB 단자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원 케이블, 파워 케이블도 이 프라이머리에만 공급이 되고요. 그렇죠. 뒤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입력 단자들이 있는데 USB 아까 그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스피커 연결하는 용도의 USB-C 단자도 있지만 별도의 USB-C 단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PC 파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하나 또 5V 있죠. 충전용으로 또 이제 충전용.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USB-C 단자가 3개나 있어갖고 예. 활용도가 높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라인 입력 한 조, 맞아요. 그 다음에 포너 입력 한 조를 또 갖췄다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원래 그 되게 저렴한 가격대의 이런 제품들은 라인 입력과 포노 입력을 겸용으로 쓰게끔 설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음질적으로 좋지도 않을 뿐더러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라인 입력, 포노 입력을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것들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라인 입력이라는 게 결국 아날로그 입력이잖아요. 예. 근데 어떤 데는 옥스 그러니까 3.5 그런 걸로 mm 그 단자 하나로 그냥 퉁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그 RCA 완전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완전 좀 그러니까 아날로그 입력단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입력 쪽 살펴보면은 여기에 아까 이제 USB-C 입력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광 입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동축 입력이나 뭐 AS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요즘에 모든 네트워크 스트리머나 이런 뭐 스트리밍 스피커라든가 이런 데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는 단자 HDMI, ARC 단자도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의외로 연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많아요. 예. 그리고 요즘 정말 그 트렌드라고 할 것들을 예. 그냥 알짜배기만 다 갖춰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브 출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실에도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방에서 뭐 서재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도 좋고 책상이 좀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넉넉한 사이즈의 책상을 갖고 있으면 책상 위에 놓고 그냥 USB 연결을 해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능은 제가 볼 때는 블루투스 같습니다. 맞습니다. 블루투스 5.4 버전인데 CD 퀄리티 정도 그 해상도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CD 기준으로 무손실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가 이제 이 캐프에서 코다 W가 나온다 했을 때 약간 좀
의심이 들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선 스피커라고 나왔으면서 어떻게 예. 블루투스만 갖췄냐. 그러니까 그렇죠. 얘는 기본적으로 뭐 타이달 커넥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다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앱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뒤에 보면 와이파이 이런 거 지원 안 해요. 이더넷 뭐 단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무선은 무조건 블루투스만 되는. 예. 그래갖고 요즘 트렌드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고 예. 와,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 요 기준점으로 이제 비교를 한 게 이제 가격대도 그렇고 LXX2 LT였거든요. 예. 걔는 이제 뭐 커넥트 뭐 다 되잖아요. 그리고 앱도 되고 무선 네. 와이파이도 다 되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소리가 훨씬 우월했습니다. 이 네. 코다 W가요. 너무 결론을 일찍 내버리시는 거 아닌가요? 예. 일단은 주파수 응답 구간을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dB 기준으로 해서 저역이 41Hz까지 내려가고 고역은 가청 한계인 20kHz 여기까지 지원하는 걸로 스펙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앰프는 클래스 D 증폭이죠. 그래갖고서 트위터에 30, 그 다음에 밑에 5.25인치 우퍼에 네. 70W. 그래갖고 그렇죠. 이쪽 200W, 이쪽 100W. 예. 그러니까 모노 앰프가 IMPing을 한다. 그렇죠.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코다 W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실제 청감상 소리가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음악을 좀 저희가 지금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한 음악을 들어보시면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사용된 뭐 주변 기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두 개만 가지고 그렇죠. 그냥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마이너 팩토리 스탠드에 올려놓고 청음을 하고 좀 녹음을 했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my CEO. Ooh, the master of my CEO. Ooh.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at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 You make me up, believer, believer. You make me up, believer, believer. Let the waters fall, let them rain. My life, my love, my time, it came from. You make me up, believer, believer. Things turn, send a prayer to the ones up above. All the hate that you've heard has turned your spirit to a.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스트리밍 스피커 라인업이 많잖아요. LS60, 아까 김변님이 말씀하셨듯이 LS50, 뭐 LSX, LSX2, 라이트 뭐 이렇게 막 쭉쭉쭉 나와 있는데 그 스피커들도 상당히 저는 좋게 들었고 사실 LS50 메타 버전은 저는 집에서 정말 음악 들을 때도 쓰고 영화 볼 때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예, 많이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스타일의 소리에 어떤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 근데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이제 1인치 알루미늄 돔에다 5.25인치 예,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 미드우퍼가 내는 이렇게 동축 형식의 캐프만의 그 소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고 화사하고 포커싱 되게 좋고 예쁜 약간 그런 소리인데 이거는 약간 그 LS 그 시리즈와 좀 달리 좀 더 좀 호쾌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렇죠. 소리가 되게 쾌활하게 팡팡 떠져 나오는 그렇죠. 예, 첫 술술. 곡부터 예. 그렇죠. 술술 나온다. 예. 스트레스 없이 술술 나온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존에 이제 뭐 LT나 이런 거는 조금 소리가 갇힌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아, 예. 얘는 소리를 팡팡 터트려주는 그런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갖고 이게 왜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 두 가지로 나름 이제 귀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LT랑 비교를 하면은 걔는 11세대 동축 유닛이었어요. 그리고 아, 그렇죠. 우퍼가 4.5인치였고, 네. 근데 얘는 그보다 더 진한 12세대에다가 5.25인치고 이 내부 용적도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뒤로 길어요. 그렇죠. 예. 거기서 그러니까 그 물리적 스펙에서 오는 그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특히 클래식 곡 같은 거 들어보면은 되게 다이내믹 레인지가 청감상 되게 넓고 아, 예. 배경이 되게 조용했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이 캐프가 옳게 판단한 것일 수가 있겠다. 왜냐면 코다 W 내놓으면서 걔네 홈페이지에 정말 강조했던 게 예. 와이파이가 안 되는 환경에서도 무선을 쓸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편의성 때문이지만은 음질적으로 그 스트리밍 모듈이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어떤 전자파 노이즈의 그렇죠. 폐해가 노이즈를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아예 그 모듈 자체가 없고 예. 블루투스만 이용을 함으로써 그 어떤 전자파 노이즈로 인한 그 노이즈를 예. 상당히 없앤. 네. 그래서 상당히 배경이 깨끗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로 변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그래서 네트워크 오디오 그러니까 오디오 파일 전용 뭐 허브라든가 뭐 랭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블루투스가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블루투스로 듣고 블루투스로 녹음을 했습니다.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면서. 근데 정말 블루투스 쪽 음질이 좀 강력해요. 네. 예, 물론 이게 가격 대비 정말 괜찮다는 얘기인데 특히 두 번째 이런 카르미노라에게 4개 중에 하나 틀어드렸는데 이런 클래시컬 녹음들이 굉장히 그런 어쿠스틱 악기들의 재생이 사실 이런 중저가 제품에서는 별로인 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블루투스로 재생했을 때 막 해상도도 굉장히 빠지고 좀 거칠거칠하고 고역 조금 막 너무 산만하고 이래서 그렇죠. 별로 클래식 녹음을 좀 안 듣게 되는데 이건 클래식 녹음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들의 맹점이 소리가 좀 가볍고 네. 좀 날린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중하게 뭐 이렇게 호소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재생을 해주는 게 어딘데 뭐 이렇게 네, 네. 감지덕지 해야지 뭐 이런 그런 훈계조인데 얘는 그런 모습이 없고요. 완전 패시브 제대로 만든 투웨이 패시브 스피커에다가 네. 전용 인티 앰프를 딱 연결해서 네. 정말 알뜰살뜰하게 딱 꾸민 예. 그런 시스템이 이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블루투스 전송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기음이나 배음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음질이었는데 마지막 곡에서도 그래요. 이게 두 번째 곡에서는 좀 고역 쪽의 그런 재생 성능이 엿보였다면 세 번째 곡에서는 중저역 쪽이 그렇죠. 많이 엿보이잖아요. 저역 쪽의 어떤 밀도감, 저역의 깊이, 그 다음에 어떤 굉장히 순발력과 타격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평점을 되게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역 쪽이 예상했던 것보다 깊이가 굉장히 낮은 쪽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스펙에서 41Hz 그렇죠.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허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앰핑 지금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고역과 저역의 분리를 통해서 각 대역이 싱싱하게 다 살아있는 걸 이제 세 번째 곡에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를 패시브 시스템과 앰프 조합으로 하려면은 얘보다 한 3배 정도 비싼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조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캐프의 신제품, 따끈따끈한 신제품 코다 와이어리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제 뭐 UPnP, DLNA, 그다음 그런 걸 통해서 코브즈나 타이달 뭐 이런 걸로 음악을 즐기시는 이제 오디오 파일 분도 계신데 사실 그런 기능이 있어도 평소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사실 블루투스로 음악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예. 블루투스 이용을 정말 많이 하신다. 블루투스로 정말 좋은 음질로 좀 음악을 듣고 싶다.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에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상과 달리.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들었던 것 같고 소리가 너무 좋았던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캐프 북쉘프 스피커 중에서 손에 꼽을 만한 사운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캐프의 코다 와이어리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